한 번씩 이제 뭐 어린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이혼한다 또는 뭐 이렇게 한부모 가정이 있으신 사람들은 많이 저한테 고민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을 돌리거나 말을 아끼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누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아빠가 이걸 가출이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놓고 나서 아예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란 존재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되게 어릴 때부터 혼자서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막 키운다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히나 엄마한테 애착을 많이 보이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중학생 때였을 때, 제가 집에 있고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집에 혼자 있었는데 집에 어떤 남자분이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누군지도 몰랐어. 근데 그 나이 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무서웠지. 그냥 아무도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그런 시간에 이렇게 누가 찾아오니까, 그래서 막 물어보더라고. 엄마 계시냐, 뭐 네가 미롱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제 감정은 그냥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냥 낯선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고 나중에 엄마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때 이렇게 니한테 왔던 게 아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지금도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 제 아빠라는 걸 알았으면은 제가 어떻게든 기억에 남기려고 했겠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제가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이 될 무렵에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는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났을 때 슬프고 그립고 이런 감정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기억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를 제가 가야 된다는 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내가 여기를 가야 되나? 나는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나를 키워준 것도 아닌데 내가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니를 낳아주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그래요. 거기까지는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었으니까, 계셨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이상은 나이가 들어도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엄마가 이렇게 혼자서 밤낮으로 일하고 고생하고 거기다 다치고 수술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보니까 이해는 하려고 하지만 좋은 기억으로는 남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어릴 때 중학생 때인가 이혼을 한 걸로 알아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근데 그때 저는 그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내가 주어진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었겠지만, 지금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가족이란 게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식이 역할을 하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했을 때 가족이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낳아주고 그랬다고 가족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처럼 낳아주고 가버리면은 저한테는 가족이 아니에요. 부모라는 말도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이게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되게 뭐 불효다, 되게 못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살면서 느끼고 제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족이라고 다 저한테 좋은 가족은 아니에요.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이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의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을 때가 가족이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가족의 조건이 제가 말하는 게 뭐 돈을 많이 벌어주고 내 인생을 편하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곁에서 부모의 역할로서 옆에 있어주고 키워주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두 사람이 해도 어려운 거를 저희 어머니는 혼자 해내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애착이 많이 가고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고 불화가 심하더라도 그래도 두 분이 다 계시는 게
내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의 생각인 게 뭐냐면, 부부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화가 일어나고 자꾸 가정에 안 좋은 영향이 끼친다면은 이혼이라는 수단이 앞으로 행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다 계시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부모님이 둘 다 각자의 역할을 잘 했을 때 얘기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나 또는 두 사람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부딪히고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자식한테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서 한 분이든 두 사람이든 현명한 결정을 해야 돼요. 맞잖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식을 키울 때 자식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좋은 것만 배우고 곱게 크길 바라잖아요. 근데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식한테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전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어린 자식한테 이해를 하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너무나 힘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리고 그만큼 경험이 많이 없기도 하고, 자식한테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욕심이지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도 항상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부모라는 거는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100%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지금은 저도 나이가 들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정말 이해를 하려고 부모의 입장에서 서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100% 이해한다라고 지금은 말 못해요. 나중에도 그렇고, 제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그리고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까지는 항상 이해를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한테 오히려 제가 조금 더 도움을 청하고 의견을 많이 좀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하는 말은 정답도 아닐 뿐더러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한부모 가정이나 또는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는 약간 이런 의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번씩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 되게 외롭지 않았냐 또는 힘들지 않았냐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계시지 않았더라도 저희 엄마와 누나가 충분히 그 아빠의 빈자리를 잘 채워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남들처럼 나쁜 길에 빠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살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고 뭐 아버지가 계신 삶이 부럽거나 뭐 이렇지 않아요. 어릴 때는 솔직히 힘들다기보다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내 가정사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은 힘들진 않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고 얘기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30대로 접어들고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얘기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혹시 다음 생에서도 이렇게 엄마한테 태어나고 싶나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는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워낙 가정사가 안 좋았기 때문에 되게 어린 나이 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야 됐었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은데, 근데도 저는 아마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저희 엄마한테 또 태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되게 힘든 상황이지만 결국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도 하게 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지금 이렇게 되게 하루하루를 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다른 삶을 살았다면 이렇게 지금 삶을 못 살았겠죠.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항상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이렇게 뜻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방송을 하기 전에는 사실 이렇게 항상 돈에 쫓겼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몰랐고 하고 싶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참아야 됐던 그런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건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거를 금전적으로 따지다면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지 않기 때문에요. 이게 분명히 본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이란 가치는요, 돈에서 오는 거랑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했을 때 그 결과가 행복으로 찾아왔을 때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저한테 찾아오는 행복은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약간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와닿아서 저는 행복해요.